디즈니 플러스 시리즈 폭군은 신세계와 마녀로 우리에게도 익숙한 박훈정 감독의 작품입니다. 총 4부작으로 첫 시리즈 연출 작품이라 기사들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회당 4-50분 내외이기 때문에 드라마 형태로 공개되었지만 조금 긴 영화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마틴 스콜세지 선생님 영화들만 해도 어지간하면 3시간이 넘기 때문에 그보단 훨씬 짧은 느낌입니다. 전체 시간을 계산했을 때 170분으로 2시간 50분인데 회차마다 오프닝 시퀀스와 엔딩 크레딧이 적지 않은 시간을 차지하기에 정확하진 않지만 실제 시간은 한 2시간 20분에서 30분 사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작 보고회에서 박훈정 감독은 제가 보여드렸던 마녀 시리즈의 연장선인데 큰 세계관 안에 있는 이야기이다. 반대 지점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라 보시면 될 것 같다. 그렇게 처음부터 생각하고 준비한 작품이다. 고 말했습니다. 이어 차승원 배우는 덧붙여서 농담처럼 마녀는 동쪽이고 폭군은 서쪽이다. 평야이기 때문에 언젠간 만난다. 세계관이 이어지지만 다른 이야기다. 언젠간 만나고 충돌할 수 있는 가능성이 다분하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렇듯 마녀 시리즈와 세계관을 공유하지만 또 다른 새로운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같은 세계관을 공유하는 전작들처럼 꽤나 잔인한 장면들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만화적인 연출들이 많아서 그것들이 잔혹한 느낌을 좀 상쇄하지만 사람 몸을 관통하는 쇠붙이들과 눈에 나무꼬치를 박는 등 잔인한 장면들이 자주 나오기 때문에 그런 영상들을 보기 힘든 분들은 시청 전에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폭군도 마녀 시리즈가 그랬듯이 신인 조윤수 배우가 주연으로 참여했습니다. 마녀에서 김다미 배우, 마녀2에서 신시아 배우에 이어서 세 번째 박훈정 유니버스에 강력한 전투 능력을 가진 기술자 자경으로 출연했습니다. 자경이 앞선 마녀 시리즈의 두 인물과 가장 큰 차이점은 두 가지 인격을 함께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경 본인과 오빠의 인격이 한 몸에 존재하기에 자막을 켜고 보면 이 말은 자경이 한 말이고 이 말은 오빠의 인격이 한 말이구나 하고 구별할 수 있습니다. 연기적으로는 톤은 거의 똑같이 처리했기 때문에 자막 없이는 좀 구분이 어렵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청소부 임상 역을 맡은 차승원 배우입니다. 건조한 톤으로 내뱉는 대사들에 적응이 되면서 굉장히 매력적인 캐릭터로 연기를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경에게 두들겨 맞았던 학생 무리들이 임상에게 시비를 걸어서 끌려갈 때는 실제로 웃음이 터졌습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는 배우의 이미지가 임상 캐릭터와 조화롭게 잘 어우러졌습니다. 마녀의 첫 이야기가 공개된 것이 2018년입니다. 개인의 평은 엇갈릴 수 있지만 저는 꽤나 재미있게 봤기 때문에 이 편에는 어떤 이야기가 연결될까 기대가 됐습니다. 영화 자체도 다음 이야기를 예고하는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편에서는 1편에서 벌려놓은 이야기를 어느 정도 진행하겠지 생각했습니다. 4년의 시간이 지나 2022년에 개봉한 마녀 파트 2를 보고는 적잖은 실망을 했습니다. 영화는 그럭저럭 볼만했지만 제가 기대한 것은 1편에서 이어지는 이야기였는데 같은 세계관으로 새로운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1편의 주연인 김다미가 나와서 신시아에게 자신의 동생이라고 하는데 4년의 기다림이 허무하기도 하고 3편이 나와도 또 이러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이 시리즈에 대한 궁금증은 그때부터 사라져버렸습니다. 폭군 역시 이 세계관 속에서 새로운 이야기를 또 펼쳐냅니다. 이렇게 계속 세계관 속 인물들을 확장하다가 나중에 마녀 어셈블이라도 할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쩐지 이 세계관을 공유하는 다음 작품이 나오면 또 비슷하게 새로운 이야기를 진행해 나가지 않을지 이게 3번이나 반복되니 걱정 먼저 앞서게 됩니다. 폭군은 그냥 박훈정 감독 영화 한 편이라도 본 분이라면 알 수 있을 만큼 익숙한 것들을 보여줍니다. 멋을 잔뜩 부리고 그 사이사이 가벼운 농담들이 교차합니다. 이것은 첫 성공을 거둔 신세계부터 VIP 그리고 마녀 시리즈와 넷플릭스로 공개된 낙원의 밤까지 다른 듯 또 닮게 유지되는 부분입니다. 3화 중반까지는 저는 생각보다 재미가 좀 없었습니다. 3화 후반부터 마지막인 4화까지가 그래도 좀 흥미롭게 진행되기는 한데 생각해보면 마녀 1, 2편과 진행이나 결말에서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 마녀 1편에서는 그런 소재를 다룬 여러 작품들이 있었다곤 하지만 한국에서 박훈정의 각본으로 펼쳐지는 새로운 이야기가 흥미로웠던 것 같고 그것을 3번이나 반복해서 보니 못 만든 작품은 아닌데 좀 진부하게 저에게 다가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극중에서 자경은 우연히 폭군 프로그램이라는 초인적인 약물을 투약하게 되고 마녀 시리즈의 두 사람이 그랬던 것처럼 초인적인 힘을 가지게 됩니다. 이 약물의 효과를 나타내는 장면은 영화 베놈을 연상시키기도 합니다. 두 개의 자아에서 폭군까지 들어와서
세계의 자아가 되고 시즌2에는 이 혼란스러운 삼중인격의 자아를 어떻게 표현할까라는 궁금증이 드는 동시에 감독의 지금까지 행보라면 시즌2는 안 할 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신세계2를 만들겠다고 한 지가 꽤나 오래됐지만 아직까지 아무 소식이 없는 것이 제 이런 생각의 출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극중에서 폭군은 약점이 있습니다. 밝은 빛에 취약하다는 점. 이와 시작에 크리처물도 섞인 건가 할 정도로 괴물이 갑자기 나오길래 뭔가 했는데 강한 햇빛에 죽는 모습이 폭군의 약점임을, 그리고 폭군의 정체를 약간이라도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기 위해서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4화에서 그 약점을 최국장이 말로 한 번 더 친절하게 다시 설명해줍니다. 디즈니 플러스 시리즈 폭군은 10점을 만점으로 한다면 저에게는 6점 정도의 느낌이었습니다. 그럭저럭 볼만했지만 마녀 1, 2편을 다 본 사람들은 비슷한 느낌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비슷한 것을 만들었구나. 그래서인지 마녀 1편을 좋아했던 사람들의 평이 왠지 더 박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마녀 시리즈를 안 봤다면 흥미롭게 볼 수 있는 작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회차만 나뉘어졌을 뿐이지 영화에 가깝습니다. 그것이 단순히 짧은 러닝타임에 대한 부분이라기보다는 그냥 너무나도 영화 같은 구성입니다. 폭군까지 박훈정 감독의 영화들 중에 개인적으로 못 만들었다거나 시간이 아깝다고 느낀 작품은 저에겐 없었던 것 같습니다. 폭군 역시 볼만한 작품이지만 이 작품 역시도 호불호는 심하게 갈릴 것 같습니다.